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중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더 K9입니다. 기존의 K9 시승했는데 왜 또 하느냐? 사실 이 차가 올해의 패밀리 차로 뽑혔기 때문이죠. 올해의 패밀리 차 어떻게 선정했느냐? 아주 엄중하고 객관적인 심사위원들을 동원해서 선정했습니다. 저희 집 두 딸 그리고 우리 와이프 이렇게 3명이 선정한 거예요. 3명이 아빠가 그동안 탔던 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 뭐냐? 해서 선정된 차가 사실 기아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차 뭐야 해서 선정된 게 바로 이 K9이에요. 지난번에 시승했던 차는 3.3 터보였고요. 이번에 타는 차는 5.0 자연흡기입니다. 5.0 자연흡기 V8 네, V8은 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9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급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G90 이런 차가 있고 이 차 9 이렇게 있으니까 이 둘이 완전히 대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엔진도 둘 다 5.0 있고 둘 다 3.3 터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 차는 그거보단 아주 약간 작은 차예요. 약간 작은데 그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너가 운전하는, 그러니까 오너 드라이버 차로는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5.0이 돼서 5.0은 진정한 플래그십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여기 보면 이 그릴이 이게 5.0이니까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구나. 사실 그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5.0은 요거 한 가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좀 괴상하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K9급의 자동차는 사실 좀 괴상하게 가도 돼요. 보통 우리 핸드백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굉장히 럭셔리한 핸드백이 일반 핸드백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으면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괴상하게 가도 그게 워낙 비싼 차의 그릴이기 때문에 저런 자동차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비싼 자동차가 가진 어떤 디자인의 리더십, 디자인의 특권 같은 게 있는 거죠. 들리시나요? 일단 진동은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진동도 없습니다. 이 차에서는 아무 진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엔진 꺼져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엔진 시동도 걸려 있어요. 엔진 시동도 걸려 있는데 걸려 있는 소리도 안 들려. 자, 엔진 한번 열어볼게요. 예, 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소리가 뭔가 들려요. 뭐가 들리는데 뭐가 들리는 거야? 지금 보면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V8 엔진인데 사운드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뭔가 더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뭔가 꽉 차있네. 이게 엔진룸이 이렇게, 이거 보닛이 왜 이렇게 길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길 수밖에 없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사기통 있고 여기 사기통 있고, 사기통이 흡기 여기, 사기통이 흡기 여기, 배기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완전히 쌍둥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예전에 우리가 정말 로망,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서스펜션도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서스펜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스펜션 마운트도 지금 알루미늄 블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스펜션 위에 스트러타워 바라고 하는 그런 바를 또 채택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요게 사실 여기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요 밑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 구조 비슷하게 이렇게 바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멋진 엔진룸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45, 45, R19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컨티넨탈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보면요, 앞쪽은 245고 뒤는 275입니다. 275, 40, R19. 그러니까 뒤쪽에 타이어 폭이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좀 더 얇고, 그리고 컨티넨탈 컨티프로 컨택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컨티넨탈 타이어 중에서 굉장히 퍼포먼스 타이어로 만들어진 타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럽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일 때는 윈터 타이어로 반드시 교체하는 게 필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여름에는 여름용 타이어 끼우고 겨울엔 겨울용 타이어를 끼워서 차를 최선의 퍼포먼스로 가는 거, 그리고 제동할 때 제동거리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K9 써있고 이쪽엔 퀀텀이라고 써있어요. 퀀텀이라고 써있는 거 요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5.0도 아니고 무슨 트림이야.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퀀텀이라고 써있으면 5.0엔 트림이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퀀텀밖에 없어요. 그냥 퀀텀 찍혀 있으면 그냥 5.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9 퀀텀. 사실 K9 퀀텀만 따로 이렇게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아차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네요. 그리고 엠블럼도 지금 보면 기아차 엠블럼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이 느끼시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엠블럼이 기아 글씨가 튀어나와 있어요. 다른 기아차 엠블럼은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우리가 K9을 보면 사실 3.3 그리고 3.8 그리고 5.0 이렇게 세 가지의 엔진 트림을 갖고 있는데요. 3.3 터보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보다 싸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9에 보면 이렇게 비싼 차인데 가성비를 논할 수 있는 비싼 차예요. 그래서 비싼데 비싸지 않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 차는 지금 풀옵션이기 때문에 9천만 원대인데요, 이 차 가격대의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럭셔리 자동차들은 넉넉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유럽 자동차 같지 않고 한국이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렁크 공간에 골프백 4개가 아무렇지도 않게 실리고, 거기에 보스턴백도 한 2개, 3개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뽀근하네요. 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버튼을 눌러서 잠그고 눌러서 열도록 되어 있고, 이런 건 좀 아쉽죠. K5 같은 경우는 손을 넣으면 열리는데 이거는 K9인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출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다음 모델이 나오게 되면 아마 당연히 손을 넣으면 열리도록 바뀌겠죠. 뒷좌석에 앉으면 고급차가 갖춰야 될 거, 네, 거울 당연히 있고요. 거울에 불 당연히 있고요.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라이팅 시스템의 불빛, 이 빛이 어떤 빛이 나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색온도가 조금 낮은 따뜻한 온도의 그런 불빛이 비춰집니다. 당연히 이쪽에 있는 거울도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얼굴이 좀 뽀샤시해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 CRI 값이라고 해서 이 색 재현도도 굉장히 높은 색깔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양광에서 보든 아니면 이 불빛에서 보든 색이 그렇게 위화감 없이 보이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조명이에요. 뭐가 이렇게 거창해. 여기 아직도 스티커를 안 띄었어. 아직도 전시 승차에 아직도 스티커를 안 띈 부분이 있습니다. 와, 기아, 어우씨, 아직도 안 띈 부분이 있었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K7에서 요게 닫힐 때 소리가 너무 딸깍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K9은 그런 것도 잡았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딸깍입니다. 이런 것도 다르구나. 정말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다르네. K5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휴대폰 충전기가 뒤에 달려 있어요. 무선 충전기가 달려 있고, 그 무선 충전기에 이렇게 덮개를 넣어서 핸드폰이 여기 딱 결합되도록, 여기 보면 뭐 버튼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 있어. 공조장치 버튼,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까지 다 제공이 되고요. 선스크린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선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일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레일 형태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이렇게 장착할 공간이 살짝 나오도록 이렇게 레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유리창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한국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볼륨 다이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뭐야 저게 볼륨 다이얼이 저기 왜 붙어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건 커맨드 다이얼이고, 볼륨 다이얼은 버튼으로 볼륨을 올리게 되어 있고 커맨드 다이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가는지 이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네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으면 기사하고 정말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으려나요? 목적지 검색이 되는군요. 김기사 여기로 가지, 내비대로 가도록 해, 이러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꼰대 같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 터치는 아닙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터치 아닌 자동차가 흔히 있을까? 일단 운전석은 터치로 되어 있는데
운전석은 사실 안전을 위해서 터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뒷좌석이 터치 안 되는 건 무슨 명분으로 터치가 안 되게 할까요? 뒷좌석 뒤로 젖혀지. 좋구나. 저기까지 갔어. 그리고도 막 가? 시트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나면 저기까지 가는구나. 저기까지 가면 터치를 할 수가 없네. 이 사장님의 뜻을 몰랐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시트를 낮게 높게 안 만들고 뒤도 낮게 높게도 할 수 있고요. 뒤로 갈래 앞으로 갈래도 할 수 있고요. 등받이를 앞으로 할래 뒤로 할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심지어 전동으로 됩니다. 진짜 뒷좌석이 정말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냐, 그 휴식 공간이 되는 것에 돈을 기꺼이 더 지불할 수 있는 분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차별점, 그 정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남네요. 이 정도. 아니, 백미러까지 밖에 안 들어가. 보닛이 고스란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네. 이거 혹시 차체 색깔 맞춰서 이거 흰색입니까? 이제는 정말 이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모난 칸에다 넣을 때, 이 주차칸에 넣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일단 이 차는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5m가 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이 주차칸을 살짝 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간만에 다시 시승해 보고 있는데 시트가 몰랐어요. 정말 시트가 이렇게 다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등받이도 이렇게 요추 받침대도 조금 더 밀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느낌을 들게끔 해주고요. 요추 받침대도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요추 받침대를 갖고 있어요. 정말 좋네요. 심지어는 조이는 것도 있어요. 등받이를 이렇게 양쪽에서 감싸서 이렇게 조여주고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한 의자는 흔치 않아요. 이렇게 편한 의자 별로 없습니다. 조수석엔 요추 받침대 없죠? 놀랍게도 있습니다. 있어요? 조수석에 요추 받침대가 있어? 헐, 대박. 와, 놀랍네요. 사무실을 잘 불러봤거든요. 이거 떼서 사무실에다 놓고 싶다? 그러고 싶네 진짜. 이 차는 정말 순한 양 같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정말 부드럽고 마치 양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변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뿅 튀어나가지? 야, 요즘 들어서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있죠. 현대기아차 8단 자동 변속기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산타페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죠. 제가 봤을 땐 8단 자동 변속기, 물론 프로그램을 더 잘 짰으면 좋았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엔진 출력과 차의 무게와의 밸런스가 안 맞다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넘치지 않으니까 요걸 변속기 입장에서는 요걸 아랫단을 넣어야 되나 윗단을 넣어야 되나 요 고민이 되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차 같으면 이 차의 8단 변속기 어떻게 느껴지느냐, 번개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 덩치가 길에 K9들이 안 밟아서 그렇지 밟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군요. 이거 밟으면, 이야, 200마력만 넘으면 우리 출력 대단해요 이러잖아요. 요즘 소나타 N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나타 N9 퍼포먼스 세단 해서 나와요. K5도 GT가 나와요. 그게 몇 마력이냐? 엄청난 마력이에요. 290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290이면 엄청난 거예요. 200마력 넘어가면 와 진짜 재밌다, 와 잘 나간다. 300마력 넘으면 이건 급이 다른, 이 차는 420마력짜리 차입니다. 420마력이면 보통 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에요. 일단 보통의 영역이 한 200 몇십 마력 정도 되면 보통 분들 중에서도 다이나믹한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예요. 벨로스터 N 270마력이죠. 이 차는 420마력이니까 좀
너무나 다른 세계. 너무나 다른 세계예요. 토크도 52kgm가 넘습니다. 토크도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이 차는 자연흡기잖아요. 물론 터보차저, 터보 엔진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터보 엔진도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속감이 왁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터보 엔진은 없어요. 이건 자연흡기니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안전벨트 잘 잡았어요. 안전벨트가 막 이렇게 훅 당기는 느낌이 있죠. 안전벨트가 훅 당기는 게 이게 사실 사람 하나 살렸다. 사람 하나 살린 느낌이라고.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드리프트도 가능하겠네, 그죠? 이 차 드리프트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전에 좀 밟아봤더니 뒤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륜구동인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가 좀 미끄러질 것 같으면 앞으로 당겨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차로 드리프트는 어렵겠지만 주행 안정성만큼은 훨씬 더 높은 그런 면을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지? 사실 소리를 조금 더 키워도 되거든요. 이거 지금 V8 엔진이잖아요. 이 V8 사운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아쉽네요. 아쉬워요. 너무 조용합니다. 창문을 열어도 잘 안 들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엔진에다가. 기아차가 갖고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철학,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차를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버튼들의 위치라든지 버튼들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졌어요. 버튼들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둥글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 아주 버튼을 조작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K9의 인테리어는 어지간한 수입차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3가지, 4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4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커스텀은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그 조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차가 이렇게 막히면 크루즈를 켜야죠. 크루즈를 켜고 속도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차가 가는 것에 저를 맡기는 거죠. 와, 이게 K9답게 뭔가 이렇게 앞차가 갔을 때 따라갈 때도 굉장히 점잖게 따라가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라도 이 어댑티브 크루즈는 세팅을 바꾸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형편없는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죠? 그래도 널 사랑해. 퀀텀 로직 서라운드가 있군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가 있어서 이걸 켜게 되면 살짝 오디오를 무대에서 지금 음악을 틀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관객이 돼서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드로 들을 수가 있도록, 여기 보면 클라리파이라는 것도 있는데 CD에서 또 MP3로 바꾸고 이러면서 그 사운드가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손실이 일어난 걸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그런 클라리파이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9을 시승해 봤는데요. K9 5.0 당연히 K9의 끝판왕이니까 훌륭한 자동차였습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최고의 자동차임은 틀림없었네요. 그런데 그 실제 가치에 비해서 이 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런 차에서 가성비를 논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격도 훌륭했고요. 다양한 면에서 만족스러운 자동차였는데 브랜드 가치만큼은 기아차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